건강을 원해. 항상 건강한 상태를 떠올리고 느낀다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프고 싶지 않아. 아픈 상태를 자주 느끼고 생각한다면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아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새 집을 원하며 그 집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느껴본다면 그 집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한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무언가를 충분히 오래 생각하고 느낀다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것이 현실이 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은이 린 그라본, 옮기니 황의로, 발행 나비스콜, 발행일 2021년 3월 18일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마지막 비밀 열쇠, 절대 느낌의 법칙을 밝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든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역경, 일, 인간관계, 건강,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느낌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절대 느낌의 법칙을 깨달은 후 유머와 자신감 넘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거듭났고 이 원리를 자신의 사업에 적용하여 830%라는 경이로운 매출 신장을 달성하여 자신의 삶으로 절대 느낌의 법칙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라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놀라운 책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꿈꾸는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 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는 느낌으로 창조한다. 생각이 아니다. 맞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 교통사고, 승진, 멋지거나 그저 그런 연인, 가득 차거나 텅 빈 은행 계좌는 가장 기본적인 역학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온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얻은 것 중 대부분을 크게 좋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원치 않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데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게 되었다. 새 차를 원하는가? 가져보라.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가? 성공하라.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가? 돈을 더 벌고 싶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하는가? 건강과 자유, 자립을 원하는가? 느낌으로 이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같은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절대적이다. 이는 개인의 성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 우주에 적용되는 이 법칙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저 이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최근까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 뒤에는 이 법칙이 존재한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될지, 인명피해가 나는 큰 사고가 될지를 이 법칙이 결정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한다. 인생을 확 바꾸고 싶다고? 풍족과 건강, 안전, 그리고 행복을 원한다고? 우리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몇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진동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잎.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데 동의한다. 당신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며 흘러가는 에너지이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지만 각기 다르게 진동한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높은 음처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낮은 음처럼 낮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렇지만 악기의 소리와 다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를 매우 강력하지만 불완전하게 걸어 다니는 자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상관이 있다.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당신이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예외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이다. 변화를 위한 4단계.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대상을 미약하게라도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그것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인지 아니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인지 관계없이 말이다. 건강을 원해. 항상 건강한 상태를 떠올리고 느낀다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프고 싶지 않아. 아픈 상태를 자주 느끼고 생각한다면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아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새 집을 원하며 그 집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느껴본다면 그 집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한동안 그곳에 머물게 된다.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무언가를 충분히 오래 생각하고 느낀다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것은 실제적 행동에 따라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인지와도 상관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운명이란 것에 달려있지도 않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다. 느낌이 곧 끌어당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도 미처 알지 못했기에 가르쳐주지 못한 메시지이다. 각종 자기 개발서와 수많은 강사가 강연으로 전하기를 원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한 메시지이다. 여기에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게 보장하는 4단계가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낸 가장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기에 보장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가질 수 있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게 전부이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던 걱정, 염려, 의심과 두려움은 몇 주에 한 번 떠올릴까 말까 한 드문 일이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매일 보고 경험할 것이다. 건강이 회복된다. 은행 계좌 잔액이 늘어난다. 인간 관계가 풀린다. 계약이 성사된다. 승진한다. 매일이 기쁨이 된다. 현실이 된다. 나의 삶이란 배에 키를 조종하던 것은 오직 한 사람,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 사는 모험을 시작하면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로 피해자가 없다는 것.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낮은 진동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느낌 외의 것에서 이유를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을 핑계 삼을 것이다.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도로 위의 음주운전자와 무능력한 상사, 경제 아니면 신 때문이다. 우리는 운명이나 우연,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산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왔다.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피해자라는 것은 없다는 것,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행운이나 불운, 우연은 없다. 운명이나 숙명, 세상의 섭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 위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살피는 심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생의 업보나 속죄 같은 것도 없다. 이는 다 피해의식의 산물이다. 우리 중에 피해자란 없다. 생각과 느낌의 창조자, 꿀벌이 꿀을 찾듯이 일치하는 진동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성만 존재할 뿐이다.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다시는 믿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나 이외의 위대한 존재가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60억 명 이상이 공포로 가득 찬 결핍의 진동으로 태어나 원치 않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란 법은 없었다. 하지만 왜 일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불안한 마음에 우리 자신 이외의 것에서 문제를 찾았다. 정부, 경제, 상사, 결혼, 성장 배경, 교육, 재수 없는 운, 심지어 신까지도. 아니면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든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죄를 지었거나 시험에 들었고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 진짜 현실은 이러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통과해야 할 시험 같은 것은 없으며 죄란 우리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우리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배움을 즐기고 고통 없이 성장하며 우리의 에너지, 즉 감정을 조절할 줄만 알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우리 존재 그 자체로부터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태어났다. 이 천부적 권리를 행사할 때가 왔다. 우리를 막는 장애물과 상황은 없다. 우리는 어떤 한계의 피해자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계 없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기상천외한 욕망도 실행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제한 없이, 규칙 없이, 방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눈을 뜰 때이다.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고개를 들고 우리가 삶에서 얻는 것들은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기록된 역사 훨씬 이전으로부터 전해온 고대의 비밀, 단순히 의도함으로써 우리의 열정을 현실로 만들게 해주던 지혜를 기억해야 할 때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어떤 열망과 포부이든지 성취할 자격이 있다. 그저 원하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행복으로 가득 찬 놀랍고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것이다. 우주가 약속한다. 무엇이 감정을 만드는가? 대부분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단 하나의 동반자와 함께 왔다. 무시하고 있기에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내면의 자아, 정말 하기 싫은 표현이지만 고차원의 자신, 확장된 자아 등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이는 우리의 육체와 하나로 이 세상에 온 자신보다 더 큰 자아이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육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이루는 순수한 긍정적 삶의 에너지, 즉 우리 자신의 순수한 긍정의 에너지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신의 일부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 그 일부가 존재한다.
더 넓고 나이 들었으며 지혜로운 우리 자신과 감정이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 소통하는 우리 자신의 확장된 자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와 함께 온 확장된 자아는 우리 기준에는 열반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 진동한다. 그 자아는 결핍과 스트레스의 진동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빠르게 진동한다면 육체로서 존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기쁨과 흥분, 인정과 같이 우리가 행복과 건강으로 여기는 감각을 통해 그와 최대한 가깝게 진동한다. 그래서 좋은 느낌이 좋은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가깝게 진동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자아와 그 이상의 자아가 합을 맞추어 경이로운 고주파로 함께 진동한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진동한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우리의 육체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공포를 기반으로 한 저주파의 에너지를 더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인생의 답을 얻고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공간에 있다. 우리의 진정한 자신과 손을 잡고 같은 진동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즐거움이 아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결핍이나 걱정의 진동을 내보내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동반자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 모든 것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진다. 어린 아이에게 크고 폭신폭신한 인형을 주었다가 뺏는 것과 같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형을 빼앗긴 어린아이의 기분은 그다지 좋을 수 없다. 기분이 좋을 때 확장된 자아와 연결되어 그의 높은 주파수와 가깝게 진동한다. 기분이 그저 그렇거나 나쁠 때 혹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할 때 확장된 자아와 연결이 끊어진 채 몸을 통해 저주파의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낸다. 다시 말해 기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기쁜 것이 아니라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과 같다. 좋은 소식은 삶을 되돌리기 위해서 매일 몇 초의 생각을 다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천만다행이다. 그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나쁜지, 좋은지, 높은지, 낮은지의 감만 있으면 된다. 대형 트럭 신드롬. 당연하게도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과 나쁘게 만드는 것, 딱 두 가지의 에너지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내보내는 생각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좋은 느낌의 진동과 나쁜 느낌의 진동이 있다. 동일한 에너지가 다르게 진동하는 것 뿐이지만 우리는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로 다르게 부르기로 한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긍정 에너지나 부정 에너지를 생각의 대상으로 흘려보낸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은 항상 동일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진동하며 진동한 대로 끌어당긴다. 이 원칙을 따라 우리는 끌어당김의 결과를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항상 꿈꿔 오던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한창 놀던 젊은 시절 차를 대형 트럭에 바짝 붙여 운전하는 무모한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차의 코를 큰 트럭 뒤에 붙이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도 남을 것이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만히 있어도 트럭이 가는 방향으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그런 행위를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끌어당김의 원리는 이와 같은 것이다.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일으키는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진동이고, 둘째는 내가 생각 입자라고 부르는 작은 생각 조각들로 생기는 감정의 움직임이다. 이 자력을 띤 조각들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활성화되면 즉각 우리가 진동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생각을 거듭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 다다음 날도 계속 생각하면 마침내 동일한 진동의 생각들에 둘러싸이게 되어 밀가루 반죽 덩어리처럼 뭉치게 된다. 같은 종류의 생각을 더 많이 내보낼수록 이 덩어리는 더욱 커져서 거대한 힘을 가진 자기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제 이 엄청난 자기 에너지는 유사한 진동을 지닌 모든 것을 소용돌이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결국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당신이 알기 전에 당신은 이미 당신의 반복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시작된 일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집중해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진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생각 없이도 약간의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겠지만 반복적인 생각이 반복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서 자기 덩어리가 굴러다니도록 만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더 빨리 끌어당긴다는 점이다. 이것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원함의 장벽을 무너뜨리라. 원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목적이 있다. 1. 진정으로 원하는 것. 첫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나는 휴일에 시댁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여기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주 쉽다. 원하지 않는 것을 뒤집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반대편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 2. 부정적으로 원하는 것. 둘째로는 부정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이것을 뒤집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은 느끼는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원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좋은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을 원해 라는 말은 당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분명한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 문제를 보여준다. 이 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야기한 결핍에서 나온 것이다. 부정적으로 원하는 것은 언제나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감정을 조정하지 않고는 찾아낼 수 없다. 만일 당신이 비만이어서 날씬해지기를 원하기에 순진하게 난 날씬해지기 원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절대로 편안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없다. 그것은 갈망이나 동경, 공허한 바람 등에서 오는 것으로 모두 부정적인 에너지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인 부족에서 오는 것이지 유쾌함인 소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없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방법이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정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뒤집어서 긍정적 목적, 신나는 소원이 되게 해야 한다. 3. 정당하게 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을 나는 정당하게 원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종교나 부모, 친구, 동료들이 아무리 반대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창조 기술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대체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울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정당하게 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당위와 의무의 감옥을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당하게 원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적절할 뿐 아니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이든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종류든 어느 정도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세인빌에서 나오게 하고 진정한 자아가 기뻐하는 것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떤 것이든 원해도 된다.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이며 그걸 가지게 될 때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
이 말이 냉정하게, 무정하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내 말을 계속 들어주기 바란다. 그러면 이 과감한 삶의 방식에 당신 주변 사람들과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 삶의 필수 조건. 당신의 가장 작고,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롭고, 가장 깊이 감추어진 소원, 야망, 포부는 무엇인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불가능하고 너무 이룰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신에게도 속삭이지 못했던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것은 무엇인가? 이 행성은 세인빌이 아니다. 우리는 비교를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의 소원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는 구별을 배우고 원함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을 부지런히 모으는 맹목적인 기술에 붙들려 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만들고 꿈을 이루며 번영하여 구체화라는 이 아름다운 경험을 극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다. 우리는 나쁜 것과 함께 좋은 것을 경험하여 좋아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배워야 한다. 당신이 소중한 꿈을 오래된 벽장 속에서 끄집어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라. 그 꿈이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 꿈이 가망이 없거나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무시하라. 이기적이라 비난을 받아도 무시하라. 이 모든 것을 무시하라. 원하는 일은 당신의 권리일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다. 가져야 하는 이유. 원하는 것이 끌어당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흘러서 그만큼 긍정적이고 신나는 에너지가 흐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원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무엇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지만 당신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즐거움이 흐르게 하는 것은 이유이다. 이것은 마치 피가 흐를 정도로 살짝 익힌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고기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는 고기의 맛과 즙, 향기를 설명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으면서 꿈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멋진 시간의 느낌이요, 멋진 시간의 진동으로 모두 왜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어떤 것을 원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느낌에 빠져들 것이다. 거기에 더 집중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 가득 충전되고 자력이 강한 에너지를 흘려보낼 것이다. 이처럼 이유를 말함으로써 원하는 그것이 강력하게 시작되게 한다. 이유는 어느 주말 세미나에서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 좋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내 꿈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집중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유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하는 것이 뭐죠? 저는 바닷가에 있는 여름 별장을 원합니다. 왜요? 여름에 집에 처박혀 있는 것이 싫어서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계속 이유를 물었다. 왜 여름에 집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죠? 여름 별장에서 누리는 쉼과 한가로운 느낌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자유가 좋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연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왜 자유를 좋아하죠? 좋은 기분이 들고 행복하니까요. 아참, 어린 시절 여름 별장에서 행복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땐 정말 좋았어요. 거의 다 와갑니다. 좀 더 말씀하세요. 그때 여름 별장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회색 별장이었는데 오래되어 낡았지만 아늑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흰색이었어요. 아, 그 산뜻한 흰색이 얼마나 좋았는지. 좀 더 말씀해 보시죠. 바다와 가까웠나요?
예, 모래 언덕 위에 있었어요. 왜 바다가 가까운 것이 좋은가요? 아, 편안해지거든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그래요. 정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는 그림도 그리고 일몰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그 광대함에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다. 그녀는 마침내 버너에 불을 붙이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즐거움이 흐르고 진동의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새로운 느낌과 생각을 끌어들여 충전시키고 있었다. 나는 계속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계속 이유를 말했다. 그리고 한 번 이유를 말할 때마다 그녀의 주파수는 올라갔다. 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진동에 포함되었다. 자신에게 왜 원하는지 거듭거듭 물어보라. 대답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하라. 그러면 곧 놀라운 느낌을 누리는 꿈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은 원하는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신이 들어가야 할 곳이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 진동 안에 머물기 위한 의지력을 끌어내야 할 때다. 반 시간이나 한 시간, 아니 하루 종일도 좋다. 몇 분만 그렇게 하면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 동일한 진동을 가진 생각이 에너지 소용돌이로 들어오는 데는 16초면 충분하다. 그런 다음 또 16초, 또 16초를 더해가라. 그러다가 포기해. 그건 불가능한 꿈이야. 라는 생각에 빠지면 다시 진동의 추진력을 바꾸어 좋은 느낌이 들게 할 것을 생각해 당신의 자동차를 다시 활성화하라. 그러면 금세 그 빨간 깃발을 억누를 수 있게 된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 또는 가지도록 운명이 지어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우주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진동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만을 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원하는 것을 느낀다. 초점을 바꾸는 법. 방법 1. 즉시 초점을 바꾼다. 당신이 걱정과 비난의 모터 등 염려의 모터라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다른 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즉시 찾도록 하라. 당신과 관계가 좋은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가정, 노래, 강아지, 새 옷, 초콜릿 아이스크림, 연애, 곧 있을 휴가, 지난번 휴가, 특별한 식당, 잠든 딸의 귀여운 모습으로 생각을 옮기라. 뭐든 좋다. 그렇게 한 다음 기분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하라. 그것은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느낌이 변화되게 한 다음에는 원하지 않은 상황을 대신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당신의 초점은 그 상황에서 떠났고 당신의 목적 모터는 제자리에서 돌고 있다. 그래서 밸브가 활짝 열리며 반전이 시작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체해 놓은 그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냥 생각하고 어떻게에 관한 생각은 하지 말라. 원하는 것, 목적을 느끼는 상태로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할 수 있는 한 즐거운 새 초점의 느낌에 최대한 머물라. 그 고주파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원하지 않는 상황은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반대로 괴롭히는 상황에 오래 집중할수록 상황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방법 2. 즉시 달래는 말을 내뱉는다. 상황에 관한 초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는 자신을 달래는 말을 하되 마치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어린 아이를 위로하듯 큰 소리로 하라. 자신에게 어린아이가 듣기 원하는 위로의 말을 하라. 괜찮을 거야. 상황이 바뀌고 있어. 이제까지도 괜찮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조금이라도 느낌의 변화가 있다면 계속 따뜻한 말을 하라. 그러면 높은 에너지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생명의 근원 에너지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어 차분하게 될 것이다. 괴로운 상황에 맞춘 초점을 멈추고 그 상태를 할 수 있는 한 오래 지속하라. 방법 3. 즉시 단호하게 외친다. 이 단호한 사랑의 말을 당신 자신에게 큰 소리로 하라. 비결은 기죽지 말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도 절대로 기죽지 말라.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경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초점을 옮겨 진동을 바꾸었을 때 일어날 일을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말한다. 자, 찰리, 너는 이 엉망진창인 상태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제 빠져나올 길을 찾아야 해. 하지만 이 기분에 머무르면서 종일 이것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야. 그러니 이 비참한 구덩이에서 나와 좋은 느낌을 줄 것을 찾도록 해. 방법 4. 즉시 즐거운 일을 한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 산책을 하거나 세차를 하거나 고양이에게 빗질을 해주거나 새 옷을 사거나 케이크를 굽거나 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무엇이든 그 상황에서 초점을 옮겨 높은 에너지 흐름에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일을 실행하라. 그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소리내어 말하기를 시작하되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대신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이 모든 방법과 관련해 명심할 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하라라는 옛말이다. 초점을 바꾸고 푸근한 말을 하고 단호한 말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점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는 즉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느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상황에서 초점을 옮겨 밸브가 열리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제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흥분할 준비가 된 것이다. 초점 변화는 이런 것이다. 초점을 현재의 즐겁지 않은 것에서 즐거운 원함으로 옮긴다. 처음 단계에서 마스터해야 할 일은 원하는 것에 대한 즐거운 느낌을 끌어모으는 일이다. 그거면 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의 20% 정도 동안 밸브가 열리게 했다면 축하한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머저나 모든 시간에서 진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그 상황을 만들어내던 커다란 에너지 덩어리가 사라지고 근원 에너지 진동을 내보내는 밸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내 높은 주파수 대 보통 주파수가 50대 50으로 진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진동과 즐거운 것에서 나오는 진동이 50대 50이 된다. 이제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원하던 변화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났음을 아는 순간 변화된 에너지가 다가왔을 때 이루어진다. 이제 당신은 60대 40의 비율로 도약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75대 25, 85대 15로 올라간다. 이 시점에 이르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하나씩 마법처럼 당신의 삶에 쏟아져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젠 좋은 느낌이 저절로 다가온다.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당신은 주파수를 높여 안내자의 방송에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기울여 직감을 얻고 이래 동시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말하고 느끼고 에너지를 흘려보내며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는데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곳에 더 많이 머물고 가진 것을 느끼는 곳에는 덜 머물렀다는 의미이다.
그건 문제 없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를 잃어버린 게 아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일이다. 그래서 종종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그와 반대되는 느낌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서 알아챌 수 없다. 그 느낌이 종일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야 한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반려견에게 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모든 것이 뒤엉켜 멈추게 된다. 그러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점검한다.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흘려보내봤자 별 유익이 없다. 둘째, 에너지 흐름의 세기를 점검한다. 많이 흥분할수록 열정도 커진다. 열정이 클수록 실현도 빨라진다. 열정을 가지고 안내자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셋째, 얼마나 반복했는지 점검한다. 원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주 흥분하는가. 좋게 출발해 몇 분 동안 모든 것을 집중하다가 금세 잊어버린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것에 흥분해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앵무새에게, 장미에게 말을 하면서 매번 이야기를 멋지게 꾸민다면 추진력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가속될 것이다.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데는 16초면 충분하지만 매일 10분에서 15분씩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흥분을 유지한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의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주저되기도 한다. 그것은 타이밍이다. 밸브를 활짝 열고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면서 배운 대로 모든 일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타이밍 때문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적기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뒤로 물러서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와 당신의 안내자가 할 일을 하도록 기다리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우주는 적기에 이루어 줄 것이다. 늘 말하지만 열쇠는 초점이다. 여기까지 여기가 끝이 아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린 그라보는 뉴저지에서 태어나 교육 콘텐츠 사업과 금융업, 컨설팅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다가 2004년 5월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책의 원서는 2000년도에 출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출간된 후 절판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재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진동을 발산하고 그 진동 그대로를 끌어들이며 창조된다고 말하며 끌어당김의 법칙의 열쇠는 느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출간되었던 시크릿을 포함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은 무수히 많은데요. 이 책은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가져오는 영향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진동하며 진동한 대로 끌어당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며 그에 따른 감정을 증폭시키고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내던지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원하는 것을 창조해내는 4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확인할 때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느낌이 두루뭉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느낌을 통해 원하는 것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왜 원하는지를 거듭 질문함으로써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에 깊이 빠져들어 높은 주파수를 획득할 것을 저자는 권합니다. 또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현재의 즐겁지 않은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자는 즐거운 일을 하거나 기분이 좋아질 만한 것들을 찾아 즉시 초점을 변화시키는 일을 연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높은 주파수의 빈도가 낮은 주파수의 빈도보다 더 많아지면서 원하는 일들이 끌어당겨지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만족스럽지 못한 삶에 대해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고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 왔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살기로 선택한다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친숙하고 다정하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희망찬 삶을 열어가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